안녕하세요. 하늘마음 한의원 서초점 김기배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지루성 피부염을 바라보는 한의학 관점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하늘마음 한의원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지금까지 피부질환을 약 30년 동안 치료해온 의료기관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의 총 29개 지점이 있으며 현재까지 30만 케이스 이상의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늘마음 한의원의 본점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김기배 원장입니다. 그럼 우선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를 바라보는 한의학적 관점과 그리고 이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 보이는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우선 만성으로 발생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요. 피지의 분비가 많은 두피, 이마, 볼, 가슴 등에 다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스스로 진단해 보는 방법으로 우선 환부에 붉은 발적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하얀 각질, 두피의 경우에는 비듬, 그리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가려움, 바람이나 물에 닿았을 때 따끔거림, 그리고 여드름과 같은 뾰루지가 다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포함이 될 경우 스스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루성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는데요. 피지 과다 분비, 진균 감염, 정서적인 흥분 등이 있고 대체적으로 2가지 이론으로 추격됩니다.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로 피지 분비가 증가. 2번째로 면역 기능 저하로 독소 축적 및 세균 증식과 염증이 각질을 발생시킨다는 이론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루성 피부염을 바라보는 한의학적 원인은 바로 면역체계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루성 피부염 치료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홍조를 주로 이루고 있는 지루성 피부염 사례였는데요. 치료 후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농포성 구증이 다발한 경우입니다. 역시 치료 후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긁은 상처로 인해 진물까지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두피에 각질이 두텁게 쌓여 있었지만 치료 후 정상 두피를 회복하셨고 이분은 가려움까지 심하여 상처와 비듬, 각질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된 케이스였지만 치료 후 정상 두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지루성 피부염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요? 바로 면역체계 문제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을 4중 독소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4중 독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유전자 변형 사료로 사육된 육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의 과다 섭취로 인해 장내 유산균은 감소하고 부패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패균은 음식물을 썩혀 장독소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장독소는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를 통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축적된 독소는 간에서 해독을 해야 하는데 독소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 간에서 해독이 불가능해지면서 간에 축적되어 간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보듯이 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을 하는데 독소의 양이 너무 많고 이를 이겨내는 해독력이 부족해지면 간에서조차 독소를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간독소와 장독소가 혈액으로 흘러 넘쳐 혈액독소가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혈액독소는 전신을 돌면서 피부로 독소가 발현되어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각종 피부질환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 독소로 인해 발생된 피부질환은 피부 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독소, 간독소, 혈액독소, 피부 독소 이 4가지
모두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 독소만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이는 4가지 독소를 모두 한꺼번에 치료해야 합니다. 이에 하늘마음 한의원은 이 4중 독소를 모두 치료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피부 해독과 혈액 해독, 그리고 간 해독을 위해서는 청열 해독산이란 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청열 해독산이라는 약은 개인별 체질에 맞게 맞춤형으로 처방되는 한약으로 청열 해독산을 통해 면역력과 해독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 해독은 하늘생식과 4중 코팅된 유산균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는 치료와 함께 예방의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은 중요한 면역기관 중 하나로 장 건강은 그 사람의 면역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종 독소에 노출되었을 때 장 점막에 상처가 나면서 새는장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고 사진에서 보듯이 좌측이 새는장 증후군이고 우측은 정상인의 장입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우측의 장처럼 건강한 장 점막을 유지해야 장독소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한약 처방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식과 4중 코팅된 유산균을 활용하여 치료한 환자분들을 모아 2014년에 제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장독소 치료에 집중하였을 때도 충분히 피부 호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한 논문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하늘생식과 4중 코팅된 유산균입니다. 하늘마음 한의원에서는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여러 피부질환 환자분들이 피부질환 완치 후에도 재발 방지와 면역력 유지를 위해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부의 치료가 진행되었다면 외부의 치료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방외용제입니다. 지금 보이는 논문도 제가 2013년에 발표한 논문으로 하늘마음 치료와 함께 한방외용제를 병행하였을 경우 상당히 좋은 호전 속도를 보인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 사례들을 모아 발표한 것입니다. 논문 외에도 한방외용제 사용으로 피부 염증 완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실험 데이터도 있고 여드름균 생성 억제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방외용제의 이름이 아토젤인데 사진에서 보듯이 병원에 내원하실 경우 의료진이 아토젤이라는 한방외용제를 초음파 기계에 도포하여 두피나 안면부 질환이 있는 곳에 깊숙이 투입시키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 아토젤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동충하초인데요. 동충하초는 한의학에서 3대 보약 중 하나로 불리는 귀한 약재입니다. 실제 항염증, 가려움 완화, 피부 재생에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임상시험에서 입증되었고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 동충하초 추출물에 의해 산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토겔 도포가 끝난 후에는 스킨브이라는 한방외용제를 분무하는 치료가 진행되는데 이 역시 염증 완화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킨브이는 보이는 것 같이 총 17가지 한약재를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부와 외부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바로 순환입니다. 이러한 순환력을 키워주기 위해 하늘마음 한의원에서는 신부온열요법과 침치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부온도라고 하는 것은 건강함과 직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부온도가 36.5도 이상일 경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5도로 저하될 경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부온도가 1도 올라갈 때 면역력이 1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부온도 상승과 유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를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실 경우 고주파 장비를 활용하여 신부 온열요법을 시행하는데, 이는 신부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이것이 고주파 온열요법의 예시 사진이고요. 환자분의 복부에 고주파 장비를 걸어 신부 온도를 최대로 끌어올려 줍니다. 온열요법 시행 전 환자분의 체온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열요법 시행 후 환자분의 신부 온도가 36.8도까지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부 온도는 단순 피부 표면 온도와는 차이가 있고, 신부 온도를 잘 유지해야 건강함과 면역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가급적 복부는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잘 때는 꼭 담요 등을 활용해서 복부를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기상 시 처음 먹는 음식이 가급적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위, 소장, 대장을 자극해주는 혈자리에 침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침 치료는 간과 위, 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에도 도움이 되어 독소가 더 이상 축적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해독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즉, 침치료는 이러한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라고 하는 것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는 전신을 순환시켜 내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각종 생활관리를 통해 지루성 피부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두피의 경우 너무 뜨거운 물로 감을 경우 두피 손상과 건조함을 유발하여 각질과 함께 염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미온수로 감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미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에 의해 뜨거운 물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 상황에서는 꼭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샴푸는 가급적 천연 제품을 활용하시고, 샴푸 시에는 가급적 2, 3분간 두피 마사지 후 씻어내는 것이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는 분이라면 가급적 저녁에 감는 것이 하루 종일 두피에 쌓인 미세먼지나 오염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 두피가 많이 가려울 때는 가급적 긁지 말고 샴푸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샴푸 후에는 반드시 시원한 바람으로 두피를 꼼꼼히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얼굴의 경우에도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으나, 이 역시 이미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한 상태라면 관리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의와 상의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안제는 가급적 고체형보다 액체형을 추천드리고, 기초 화장품은 알코올 성분이 적은 것을 선택하시며 세안 후 30초 이내 보습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손을 얼굴에 자주 가져다 대는 습관은 좋지 않으며, 가려움이 심할 경우에는 시원한 정수물을 거즈에 적셔 얼굴에 첩포해 주시면 조금 진정이 됩니다. 이외에도 평소 균형 잡힌 식사와 좋은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본인 체력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생활 관리도 지루성 피부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이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독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동안 내가 먹었던 좋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즉, 당신이 무엇을 먹었느냐가 바로 현재 당신의 피부에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얼마나 잘 차단하고
나 스스로가 얼마나 건강한 음식을 잘 먹느냐가 바로 피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건강한 육식은 지방산의 구성비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4인 경우가 정상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 사료나 항생제를 먹고 자란 육식은 그 비율이 1대 108에 육박할 정도로 오염된 고기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직접 먹지 않았어도 좋지 않은 걸 먹고 사육된 육식을 먹었다면 내 몸에 축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바로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독소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건강한 음식을 먹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피부는 내 몸의 반영이고 내 몸의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육식을 먹어야 됩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 돼지, 닭 등은 자연 그대로이므로 건강한 음식이고, 앞서 말씀드린 유전자 변형사로나 항생제로 사육된 육식들은 말 그대로 나쁜 음식입니다. 이러한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양식되지 않은 생태, 동태, 오징어, 낙지 등과 같은 생선류나 해산물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가치료에 도움이 되는 외용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루성 두피염에 도움이 되는 사해소금 샴푸는 두피 내 각종 염증과 각질 완화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스킨 부위는 샴푸 후 환부를 소독하고 진정 효과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치료제에 해당되는 모난다 부위와 아토젤은 지루성 두피염의 외용 치료를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안면부에 발생한 지루성 피부염 역시 지루성 두피염과 마찬가지로 피부염에 도움이 되는 pH 밸런스 클렌저로 세안을 하는데,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항염 및 각질 제거에 도움을 받으시고, 역시 스킨 부위와 HMC1 그리고 아토젤을 활용해 자가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습은 15가지 한약재 추출물로 만들어진 리포전 로션 또는 베리어 크림을 활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 한의학적 관점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내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면역력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면역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먹은 것이 바로 당신이 무엇이 되느냐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내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미 내 몸에 축적된 사중 독소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독시켜 정상의 몸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치료적인 면에서는 첫째, 위장관 치료를 통해 면역력을 정상화하고, 둘째,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며, 세 번째로 2차 감염 예방과 함께 피부 재생 촉진을 유도합니다. 이에 따른 하늘마음 한의원 치료는 개인별 맞춤 한약으로 조제되어 처방되는 청열 해독산을 기본으로 한방 약재를 추출하여 만든 한방 외용제, 그리고 혈액과 에너지 순환을 도와주는 침치료, 마지막으로 신부 온도를 올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신부온열요법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치료에 활용되는 각종 제품들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지루성 피부염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화장품을 선택할 때는 유해 성분이 없는 천연 제품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피부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환자분들의 피부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길 기원하며 저희 하늘마음 한의원은 이러한 한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